진짜 무서워. 야, 이거는 진짜 디테일 살아있는 거다. 오, 이거 먹어. 야, 이거는 진짜로, 이건 진짜 칭찬해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야생마TV 야생마입니다. 오늘 또 이제 대망의 또 아반떼 또 이제 신차 발표회가 있는 날입니다. 개인 플레이로다가 또 차를 리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일산이기 때문에 또 이제 가까운 거리라서 또 강력하게 할 일을 또 이제 아반떼랑 거의 같은 cc의 오토바이를 타고, 아반떼가 한 1700cc, 제 오토바이가 1700cc입니다. 저쪽 보면은 바로 아반떼가 있어요. 아반떼 시승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차 살아있어 버립니다. 아반떼 제가 또 이제 색깔을 또 준중형 차는 이런 또 화사한 색깔로다가 또 타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아반떼는 삼각대가 거의 없어요. 와, 이건 역대급 나왔다, 정말 역대급 나왔다라는 그런 찬사가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칭찬해 보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느낌이 또 이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면을 보시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무지막지한 그릴입니다. 다운포스된 그릴의 위치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 아반떼 같은 경우는 그릴의 위치가 한 요 정도까지 올랐었습니다.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요 정도까지밖에 안 갔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거는 왁구를 그냥 눈깔에다가 들어갈 정도로 그릴을 깊숙이 집어넣어 가지고 좀 스포티한 그런 이제 세단의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차가 조금 더 그릴을 넓히면서 스포티해 보이면서도 차가 넓어 보이고, 그리고 그릴을 밑으로 내림으로 인해서 차가 낮아 보이게끔 그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를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면은 이쪽도 완전히 유리처럼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좀 많이 신경을 쓴 게 보이는 게 뭐냐면은 여기 밑부분까지 좀 이렇게 뾰족하게 좀 만들어 놨었는데 사제처럼 이제 이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거를 사제로 했다 그러면은 100%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근데 이거는 순정이란 말이야. 이 부분을 급격하게 깎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받쳤을 때 옆으로 돌아가게끔 비껴가는 느낌의 안정성까지 또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거의 우주 진공의 상태입니다. 지금 숨 한 번만 쉬고 갈게요. 숨이 안 쉬어지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엠블럼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쪽에 이제 엠블럼이 달려 있었는데 엠블럼을 위쪽으로 올리고 이걸 디자인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현대 자동차의 그런 좀 느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위쪽으로 달고 사이즈를 키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뭐 빨간 벽돌의 수준으로다가 크게 이제 디자인이 됐는데, 자, 그리고 라이트 쪽으로 오시면은 라이트가 엄청나게 좀 날렵해요. 날렵하고 보통 여기서 끊깁니다. 보니까 휀다 사이에서 이제 라이트가 끊기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끝까지 뽑아가지고 차가 조금 더 길어 보이고 스포츠해 보이게 그렇게 또 라이트로 또 기교를 또 부려놨습니다. 조금 더 휀다 쪽으로 뽑아놔가지고 차가 옆에서 봤을 때 볼륨감이 있어 보이게끔 그렇게 또 만들어놨어요. 이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이 눈곱이 하나 껴 있습니다. 거의 뭐 눈곱이 그냥 내가 봤을 적에 한 일주일을 그냥 야간 작업을 하고 온 스타일로다가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벌브 타입입니다. 벌브 타입으로 되어 있고 LED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준중형 세단은 디자인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보니 쪽에 디테일을 많이 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려면 아무래도 디테일을 좀 많이 줘야 되거든. 근데 디테일을 아주 깊이 파놔가지고 차가 차급보다 더 위급으로 좀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게 티가 나요. 이거는 급격하게 완전 이렇게 캐릭터 라인을 줘가지고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을 이렇게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또 디자인이 됐습니다. 자, 이제 휀다 쪽을 볼게요. 현 세대에 오면 올수록 아무래도 타이어가 앞쪽으로 조금 더 밀리면서 차체가 조금 더 스포티한 비율을 갖게끔 그렇게 디자인의 발전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많이 좀 빵빵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었어요. 여기를 한 판 접었어요. 이 휀다가 여기만 접어서 휀다의 그 모양 자체를 좀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또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차에 좀 약간 그 좀 위험한 게 뭐냐면은 사고가 어느 부위에서 나든지 무조건 램프가 날아갑니다. 만약에 뭐가 하나 부딪혔다 하면은 이거를 무조건 갈아야 되는 그런 스토리가 내가 봤을 적에는 나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은 좋아요. 여기도 다이아몬드 코팅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삼각형 디테일을 번개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넣으셨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또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아우디에서 많이 보였었던 디자인이에요. 이게 보닛이 그 범퍼나 옆에 휀다보다 조금 더 나와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거는 디자인적인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보닛에서 이 휀다에 주는 충격을 덜기 위해서 이렇게 좀 띄어놨다고 그 디자이너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 타이어는 지금 한국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2545에 17인치 타이어입니다. 17인치 타이어인데 휀다가 좀 비어 보여요. 차는 18인치를 끼우면은 디자인이 가장 비율적으로 이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사이드미러 자체도 완전 날렵해, 완전 뾰족해. 이건 거의 뭐 옆에 박는 순간 그냥 귓대가리 그냥 박히는 스타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됐네. 이거 쭉 오다 보면은 여기 또 보면은 엄청나게 또 강렬한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 어느 차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이제 캐릭터 라인인데 일본 차에서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거는 금형을 따기가 엄청 어려운 그런 이제 접합부인데 요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고, 파란색 차인데도 옆에가 이 명암이 검게 보이고 중간 밝게, 이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검정색이나 그레이 색깔을 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완벽하게 멀리서 봐도 이 명암 자체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완전히 의도를 하고 가지고 온 건데, 이 차 말고 그 포니 컨셉카가 있습니다. 포니 컨셉카. 그게 이 옆모습의 디자인하고 똑같은데 이 차가 먼저 디자인이 되고 그 다음 포니 45란 그 컨셉카가 디자인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이 차가 먼저 스타트를 끄는 그런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C필러 라인이 저는 조금만 신경을 썼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멋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유광으로만 돼 있다고 하면은 완전히 진짜 이 각진 라인 자체가 앞에 저 문에서 보였었던 그 캐릭터 라인하고 일맥상통하게 강렬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뭔가 클래식하면서도 현재적인 느낌을 줬지만 하이그로시로 바꿔서 튜닝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살까 그냥? 사서 튜닝 해볼까? 풀 튜닝?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렇게 또 이제 디테일적인 면, 이 라인 자체는 포니 45, 그 컨셉트 카에서도 나왔었던 그런 디테일 요소, 그리고 이쪽 라인이 이 차량 자체가 스타일리시한 모습을 주기 위해서 쿠페형 이제 세단 느낌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요소가 뭐냐면은, 아마 빛으로 비쳤을 때도 여기는 까맣고 여기는 밝을 거야. 차체가 낮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한 판 접은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모르겠지만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은 차체가 한 3cm 정도는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떨어져 내려오면서 여기서 새로운 캐릭터 라인이 만들어지는데, 이 캐릭터 라인이 또 이 차의 또 백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렁크까지 이제 이어져서 내려오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솔직히 이거는 진짜 이 세그먼트에서 내가 봤을 땐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쿠페형의 느낌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제 플라스틱으로다가 유리를 길어 보이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원래는 이거는 K5에서도 이제 적용이 됐었죠. 쿠페 라인의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유리랑 거짓 인생으로다가 여기다가 플라스틱을 좀 써가지고 유리가 길어 보이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했었는데, 아반떼에도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플라스틱에 도색을 한 거예요. 원래 이 색상이 아니라. 근데 도장 품질이 좋은 편입니다. 건담 스타일로다가 이 엣지 라인이 있는데, 이 뾰족한 엣지 라인은 성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플라스틱입니다. 100%. 왜냐면 이쪽 부분은 성형을 할 수가 없어요. 금형을 이렇게 하면은 여기 터지거든. 내장이 다 터져 버립니다. 안전하지 않게 왜 플라스틱으로 했냐? 차의 외관은 다 플라스틱입니다. 대부분. 범퍼도 플라스틱, 뒤에 범퍼도 플라스틱. 근데 안에 있는 그 철제 바가 보호를 해주는 거지, 요게 보호의 느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안정상에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내려오면은, 와, 이거는 솔직히 칭찬해줘야 된다. 거의 뭐 이거 뭐 볼보에서 따온 듯한 그런 토로의 망치를 또 여기다 박아놨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LED를 쐈을 때 여기서 쓰면은 중간에 좀 흐릿한 느낌이 있거나 끊기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끝에서 여기까지 균등해요. 완벽하게 균등합니다. 빛이 번지거나 뭐 쪼그라들거나 그런 것도 없이 차가 멀리서 봤을 때 준중형이 아니라 중형급으로 좀 약간 차가 넓어 보이고 낮아 보이는 그런 포스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도 여기도 스포일러를 달지 않았지만 스포일러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많이 빼놨고 여기를 많이 파놨어요. 그러니까는 차가 뒤에서 봤을 때도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범퍼 같은 경우도 밑에 거의 건담입니다. 건담 스타일로다가 이건 뭐 거의 튜닝을 하면은
그 휠만 하면 내가 봤을 적엔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아반떼 마크도 조금 더 많이 세련되게 바뀌었어요. 근데 내가 봤을 적에 요거는 AVA를 똑같은 거를 해가지고 꺾어놓고 그렇게 이제 디테일을 해서 원가 절감을 또 여기서 또 살짝 하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만든 게 진짜 이거는 잘 만든 거지. 그리고 이제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원래 여기 현대마크에 이게 가장 나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또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컨트롤 누르면은 이게 아주 렉이 걸려버립니다. 스프링의 강도가 나약해요. 아주 거의 뭐 힘이 없는 곤봉 마냥 아메리칸 스타일로다가 축축 처집니다. 준중형 차들은 다 이렇게 힘이 없어요. 스프링의 강도가 약해. 그래서 안에 있는 스프링을 조금 뽑아서 깊이 이렇게 튜닝하는 그런 동호회 가면 100%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서 이제 폴딩을 할 수 있게끔 뒷좌석을 각도기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버튼이 여기 또 있습니다. 한번 당겨 볼게요. 안쪽에 시트가 폴딩 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내 공간이 넓어 엄청. 꼈어. 진심으로 꼈다. 잘못됐다 진짜로. 야 진짜 꼈어. 진짜 꼈어. 진짜 꼈어. 트렁크 열어봐. 트렁크 열어봐. 진짜 됐어. 와 씨. 야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게 진짜 꼈었어. 거의 뭐 인생 하지게 글로 갈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가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야 이거는 알루미늄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진짜 손가락 찾아야 된다. 뭐 초고장력 강판 이런 걸로 이제 제작이 됐는데, 그래서 무게가 거의 야 진짜로 이거는 무자비하다. 한 것보다 훨씬 무거워요. 그리고 이게 에어쇼크가 없어가지고 옛날 느낌으로다가 요걸로다가 갤러퍼 스타일 이렇게 또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튜닝 하시는 분이 옆에다 쇼크를 넣고서는 우리 금기사 금종선 마냥 거지 대생으로다가 여기다 또 쇼크를 또 장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작업이 돼야 될 것 같고, 엔진 넘버 보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준중형 세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특출난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전선 부분에 커버가 없어요. 커버가. 그래서 만약에 세차를 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 100% 또 문제된다는 분들이 동호회에서는 100%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차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상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100%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부분은 다 방수가 되는 전선에다가 그런 이제 전압, 뭐 배터리 이런 걸 다 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팰리세이드를 실험을 해봤었잖아. 어찌됐건 엔진룸은 크게만 볼 게 없습니다. 요게 볼 게 있네. 요게 볼 거입니다. 요게. 그리고 요거 같은 2두 운동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마 장담하는데 차 사신 분들 제 말 1000% 공감하실 겁니다. 12.5kg에 근접한 무게. 자 이제 문을 보겠습니다. 문을 보시면은 준중형 차량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소음을 줄여주는 이 부분도 하나예요. 보통 중형부터는 이제 2개가 들어갑니다. 요 갈매기 부분이 2개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안쪽에 이렇게 튜브가 하나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수입산 곱창 수준입니다. 그리고 준대형만 돼도 이 그 곱창 부분이 한 피스로 들어가는데 요거는 여기 부분을 잘라 가지고 붙인 부분이 이렇게 또 티가 납니다. 여기 부분을 잘라서 여기 성형을 해서 붙인 거야. 근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근데 엄청 깔끔해요. 진짜로 이렇게 신경 진짜 많이 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문 쪽만 봐도 와 문 진짜 이거는 좋다. 진짜 좋다. 여기가 직물이 들어갔어. 이거는 좀 고급 사양입니다. 조금 고급 사양인데 때도 잘 안 타고 기스도 잘 안 나는 그런 좀 고급의 그런 직물 소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급적인 느낌은 가죽을 따라가지 못하죠. 근데 이 차의 급을 생각하고 이 옵션을 넣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색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안 고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레이드 깜정색으로 내려가는 그 느낌을 줘가지고 차가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을 줬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스 오디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유리도 그렇게 두껍지 않은 일반 하나짜리 유리를 썼습니다. 운전석만 풀오토, 나머지는 오토인 것처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쪼글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토로 계속 눌렀다가 계속 잡고 있는 스타일로다가
거짓 인생을 시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와, 솔직히 진짜 잘 나왔다. 이 정도면 잘 나왔다. 핸들의 크기도 적당합니다. 엄청나게 적당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잡을 때가 많아서 파지 방법도 그 스타일대로 이제 편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버튼이 일단 고급스러워요. 원래 보통 원래 딸깍이 들어가는 거야. 요거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는 조금 고급스러운 디자인에다가, 그리고 다른 차에 없는 그 버튼을 따로 성형을 해서 아반떼용으로 그렇게 또 만들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제네시스 G80 때도 언급을 했었어요. 차를 감싸주는 그런 느낌의 디테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안으로 감싸주는 듯한 그런 디테일을 줘가지고 나를 감싸주는 듯한 그런 이제 대시보드 형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시인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인성이 엄청 좋은 편이고, 이런 버튼 눌리는 거나 여기에 표시되는 것들은 진짜 딱 간결하게 내가 필요한 것들만 보일 수 있게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도, 사실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 막 여기 달려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러거든. 근데 이거는 손잡이에 달려 있어 가지고 편하게 바로바로 작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옆으로 커 가지고 이 차에서 처음에 이런 디테일로 나왔다고 하면 와 100% 이랬을 것 같은 그런 깔끔한 디자인인데, 그리고 하나 보면은 여기가 이게 하나 있는데, 사실 이게 컨셉카가 나올 때 이게 뭘까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역시 거짓 인생을 좋아하는 또 이게 스타일로서 제가 아주 환영할 만한 그런 디테일입니다. 아무 기능이 없습니다. 이 기능 없는 거야. 뭔가가 조금 봤을 때는 있어 보이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이제 거짓 인생 스타일은 이런 거를 또 좋아할 수밖에 없는 디테일이죠. 근데 이게 왜 있나 싶을 정도로 생뚱맞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이제 콕핏을 보시면은 확실히 이 차의 그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 바를 줬잖아.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스포츠카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을 확실히 단절시킨다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 바를 넣는 건데, 확실히 스포티한 그런 주행을 하라는 뜻인 것 같고, 손잡이로 잡을 수도 있고 단절시키는 느낌을 줘서 뭔가 나를 감싸준다는 그 디자인적인 요소를 주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바를 또 설치를 해놨습니다. 멋있고 딱딱딱 되는 이 절도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도, 야 이거 바뀌는 거 봐라. K5 이런 거보다 난데? 진짜로? 근데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뀐다고 해서 RPM이 뛰지는 않네, 보니까는. 거기다가 이 차는 준중형인데도 불구하고 열선 그 핸들도 있고, 그리고 불화를 시원하게 해주는 브라 시트, 그리고 똥꼬를 또 뜨뜻하게 해주는 치즈 시트, 두 가지 버전이 또 이렇게 또 돼 있는데, 조수석에까지 이제 또 장착이 돼 있어요. 요즘 같은 이런 흉악한 이제 시대에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차는 정말 환영할 만한 그런 기능인 것 같고, 햅틱 기능은 없습니다. 햅틱 기능은 없고 눌리는 느낌 자체가 없습니다. 소리로 느껴야 돼요. 그리고 요즘 이제 그 현대기아에서 밀고 있는 이 디테일, 이게 G80에서 제가 엄청나게 칭찬했던 부분인데, 이 파팅 라인이 G80은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아반떼는 조금 더 급이 낮은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가 파팅 라인이 있어요. 이 디자인의 가장 큰 장점은 차가 넓어 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부분이죠. 그리고 엄청 특이한 거 찾아냈어. 야, 이거는 진짜 디테일 살아있는 거다. 이거 먹어. 야, 이거는 진짜로, 이건 진짜 칭찬해야 된다.